자, 1번. 볼트 하나 5g이고 너트 하나 3g인데 만들어야 되는 건 BN2죠. 그럼 볼트 하나 5고 너트 2개니까 6이니까 5대6 되겠습니다. 2번. 볼트 10개, 너트 10개면은 결합하는 개수비가 1대2잖아. 따라서 총 5개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남는 것은 볼트 5개가 남겠다. 그지? 그러면 볼트 10개, 너트 10개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총질량은 한 개당 11g이잖아. 5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55g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5번. 화합물을 생성할 때 이거 일정 성분비다. 그지? 화합물을 생성할 때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의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반응물의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 자, 질소와 산소가 이산화질소가 될 때 지금 위에 있는 질량 보존 법칙 말고 뭐도 성립한다? 일정 성분비도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응하는 질소와 산소 사이에 개수비가 일정하므로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또 다른 법칙은 기체 반응 법칙.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뭐이기 때문에 기체이므로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뭐가 일정하다? 부피비가 일정하다. 따라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자, 개수비를 보면 2대 3대 4대 2. 그래서 부피비도 2대 3대 4대 2. 3번.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질량 보존 법칙도 성립한다. 됐죠?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어쩌다 보니까 단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 앞에 우리 아까 물리 시간에 배운 거, 여러 가지 에너지라는 게 있었죠. 물리에 보면, 니는 안 듣지만, 화학 에너지, 혹은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될 때, 화학 결합에 저장되게 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응열은 뭐가 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하게 되고요.
정확하게는 반응물이 가지는 총 화학 에너지의 양과 생성물의 총 화학 에너지의 양을 뺀 값이 반응열이 돼요. 얘가 0보다 크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았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많았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은 거겠지. 이게 0보다 작으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았다라는 게 되죠. 근데 우리 에너지라는 걸 어디서 공짜로 갖다 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열을 방출하거나 혹은 열을 흡수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물리 변화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그래서 반응열과 좀 비슷하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거의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바로 잠열. 요게 우리 중1 과정, 중학교 1학년 2학기 화학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뭐다?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 우리 요거 생각해봐. 고체와 액체와 그리고 기체를 비교하는 거야. 응? 자,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가장 흔한 물질 중에 하나, 물. 0도씨의 얼음과요, 0도씨의 물이 있다면 어느 쪽 분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가? 얼어 있는 게 활발해요? 물이 더 활발해요? 물의 운동이 더 활발하지. 같은 0도라고 할지라도, 그죠? 그러면 10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수증기, 누가 더 활발하다? 분자 운동이 물이 더 활발해요? 수증기가 더 활발하지. 왜? 여러분들 입자 운동, 분자 운동은 벌써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도. 응? 중1 과정에 나오지 않나? 아직 초록이지. 헷갈렸다. 쏘리. 그럼 입자 운동을 생각해 보면 고체보다 액체가 활발하고 액체보다 기체가 활발하잖아. 맞죠?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된다?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를 더 받아와야 된다? 그치. 여기에 에너지를 더 받아와야 되죠. 밑에서 해야겠다.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흡수해야 되는 열을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우리는 융해라고 한다. 그때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액체가 뭐가 되기 위해서? 기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때 흡수해야 되는 열은 무슨 열? 네, 그렇죠. 기화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방출하는 열이 무슨 열?
그치. 여기선 액화열이죠.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에너지가 너무 남잖아. 남으면 상태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방출해야 되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응고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굳이 화학 변화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변화에서도 이런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열의 흡수 방출이 일어납니다. 기화열의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주사 맞을 자리 소독하고 나면 팔이 어때요? 되게 시원해지지. 왜?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알코올이 빨리 증발하잖아. 근데 액체 알코올이 기체가 돼서 증발하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열을 어디에서? 우리 팔에서, 우리 몸에서 뺏어가니까 우리가 되게 시원하게 느낀다. 실제로 열을 뺏겨서 그래. 우리 팔에 체온이 뺏겨서 그런 거야. 근데 왜 알코올 솜을 소독하는 거예요? 우리 세균을 우리 몸에, 왜 주사를 놓으면 결국 우리 피부를 뚫고 피부 내부까지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균들을 죽이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를 되게 다양하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세균을 죽이는 독성을 가지는 물질로 세균을 죽이는 방법이 소독약이에요. 소독도 독이에요. 소독약도. 좀 세면은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겠네.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아빠들 근데 아저씨들 술 많이 먹으면 안 죽던데. 그게 죽을 만큼은 아니라서 그래. 첫 번째가 그게 죽을 만큼은 아니기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마시는 동안에 급하게 콸콸콸 불어넣거나 우리가 혈관에다가 알코올을 쑤셔넣은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럼 흡수되는 속도가 쭉 있고 우리 몸은 그렇게 해서 몸 안에 들어온 알코올을 간이라는 곳에서 해독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이제 신경을 좀 마비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같이 들어와서 취하는 거지. 하지만 독성은 많이 어떻게 된다? 시간을 가면서 계속 해독을 시키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자, 이렇게 열 에너지가 출입하는 잡열에 대한 것도 있는데 결국 우리는 개와 주위의 관점에서 결국 바라보게 되겠다는 거죠. 자, 요 내부를 개, 이 바깥이 주위겠지. 주위에서 개로 열이 들어가는 것을 주위의 입장에서는 뭐를 했다? 가열했다라고 하고요. 개의 입장에서는 흡열했다라고 합니다. 열을 흡수했다. 그러면 개에서 주위로 열이 나오는 경우를 주위의 입장에서는 냉각했다라고 하고, 주위의 입장에서는, 개의 입장에서는 열 방출, 즉 발열이 되는 거죠. 요 흡열은 결국 열 흡수가 되겠지. 그래서 그 결과 개가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개가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지.
요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요 잠열 개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제주도에 있는 귤나무가 얼것같이 진짜 추운 한파가 몰아닥치면 제주도에 있는 감귤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귤나무에다 물을 뿌립니다. 왜? 물이 얼라고. 얼면 살짝 열 같은 게. 네. 저번에 봤었는데 이걸로 연다 네. 만드는데 그런데 물 부으면은 얼 때 온도가 진짜 열이 나오는 거죠. 열이 나. 그게 이거잖아. 따뜻해진다. 그게 이거잖아. 응고열. 물이 얼면서 나오는 열로 따뜻해지고. 그 지난번에 우리 앞부분 수업할 때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날이 따뜻해지기 전이었잖아. 추운 겨울날 집에서 밖에서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샤워할 때 최고의 딜레마. 언제 옷을 벗어야 춥지 않은가? 욕실에서 옷 벗으면 춥잖아, 샤워하기 전에. 근데 어느 타이밍에 벗으면 안 춥냐에 대한 과학적인 고민. 거울에 뿌옇게 김이 끼면 액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집에 욕실에 거울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샤워 부스나 욕조가 있겠지. 샤워 부스나 욕조에 따뜻한 물을 틀어. 그러면 따뜻한 물이 막 쏟아지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잖아.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거울이 어떻게 돼? 뿌옇게 김이 끼죠. 그때부터는 거울이 열을 발사해줘요. 수증기가 거울 표면에서 김이 낀다는 건 물이 생겼다는 소리거든. 기체가 액체로 변하려면 액화열을 방출한단 말이죠. 그 열 때문에 안 추워요. 실제로 해봤죠? 안 해봤냐? 난 맨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열을 흡수한다, 방출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내부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는 반응이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반응이냐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을 구별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 다 했냐? 자, 발열 반응이란 결론적으로 반응물 에너지의 총합이 생성물 에너지 총합보다 많은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반응에 대한 시간이 지날 때 에너지 합계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많단 말이야. 실제로 화학 반응의 경로는 요렇게 반응은 일어나게 됩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서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방출이 되게 되죠, 바깥으로. 이걸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 그러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는 연소 반응이죠. 생각해보면 연소야말로 빛과 열을 방출하잖아. 그지?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연소라는 것 자체가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소위 말하는 금속이 녹쓰는 현상을 우리는 산화물이 생기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 그럽니다. 왜? 선생님 근데 그럼 산화 반응이 있으면 산화할 때도 열이 살짝 나는 거예요? 그럼 연소할 때하고 산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단지 그거죠. 반응이 일어나는 빠르기와 열에너지 총합은 같은데 같은 시간에 나오는 열에너지 양은 다르다. 그러면 연소가 살짝 태우는 그런 느낌? 그치, 연소가 타는 거예요. 산화 산화 반응은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그러니까 금속 표면에 녹이 쓰는 거. 두 번째는
금속이 뭐와 반응하는 거? 산성액과 반응하는 거. 산성용액과 반응하는 것도 산화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화 반응. 원래 중등에는 없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고등과정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이란 산성과 염기성을 반응시키면 물이 만들어지는데 물과 염이라는 물질과 중화열이라는 열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생명체로 따지면 뭐가 있다? 호흡이 있죠. 우리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신다 내쉰다가 아니라 세포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네, 그게 이번에 교과 개정으로 바뀝니다.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이 한국식에서, 그러니까 유럽식 영어, 그러니까 영국 영어 단어 중심에서 미국식 영어로 바뀌면서 발음 방법이 바뀌어요. 칼륨도 포타시움으로.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칼륨과 포타슘, 그 다음에 나트륨과 소듐, 이런 것들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열이 방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흡열 반응은? 흡열 반응은 결국 반응물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반대로 적었네요. 생성물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량이 더 많으니까. 화학 반응의 경로는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만큼?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지? 이때 우리가 흡열이라 그래서 열 에너지만 흡수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열 에너지만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전기분해. 물에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게 전기분해잖아. 이때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열분해. 열을 흡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베이킹소다. 그 다음에 광분해. 빨래나 이런 것들 이제 떼 벗기는 것 중에
햇볕 말리는 과정에서 햇볕을 쬐면서 더 하얗게 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광이 나왔으니까 광분해나 광합성 둘 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특징적으로 무슨 암모늄이라는 물질들이 일어나는 반응. 희한하게 그 중학교에서 흡열 반응의 예시로는 수산화 바륨과 예를 들어서 염화암모늄을 녹이거나 하면 저렇게 하얗게 얼어붙습니다. 예. 염화암모늄을 물에 녹이거나 수산화 바륨과 염화암모늄을 반응시키거나 하면 열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고요. 참고로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도 흡열이 일어납니다. 왜? 설마 그 손난로 조그만 딸깍 그거는 발열이죠. 게다가 그거는 상태 변화에 의한 발열 반응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흡열이나 발열 반응을 사용하는 예시들을 보면, 자, 연료의 연소, 우리 가스레인지, 자동차 엔진, 이런 것들 다 연소열 쓰죠. 휴대용 손난로, 우리 핫팩, 딸깍 말고 쇳가루가 산화되는 반응에서 나타나는 열이에요. 그리고 자체 발열 용기, 이거 이제 니는 지금 이제 몇 년 남았냐? 6년, 7년 뒤면 아마 네가 경험해 볼 수 있겠네. 요즘은 이게 군용에서부터 출발해서 군대 가기 싫어. 등산용품으로도 많이 씁니다. 산에서 음식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군용 식량, 즉 시레이션을 일반 등산용으로도 많이 파는데, 요즘 건 어떠냐면 우리나라 전투 식량의 변화, 진짜 옛날 거. 네. 그 말라 비틀어진 밥 아래 라면 스프 비슷한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밥알이 뜨거운 물을 흡수하면서 이게 찐밥 비슷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기름 부어서 비벼 먹는 건데 정말 맛없습니다. 그건 정말 음식도 아닙니다. 그 개죽이지, 개죽.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온 2형 전투식량이 그나마 먹을만 했어요. 선생님 기준에서는. 그건 뭐냐면 레토르 파우치,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봉다리 있잖아. 그 봉다리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어요. 밥도 있고 소고기 볶음 같은 것도 있고 볶은 김치도 있고 다양하게. 네, 진공 처리돼 있는. 그래서 어떻게 반합이나 이런 데 바글바글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에 그걸 담궈 놓고 꺼내서 먹으면 돼요. 그럼 따뜻하게 데펴지잖아.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는 뜨거운 물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끓여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 21세기 전쟁통에서 전쟁통 전선에서 물 끓인다고 불 붙이는 순간 어디선가 드론이 날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아니더라도 열추적 카메라로 보면 다 보여요. 적외선 카메라 보면은 불 붙이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럼 숨어 있는 게 미국 아마존에서는 드론으로 택배를 보낸다는데 전쟁통에서는 드론으로 수류탄을 보내죠. 수류탄으로 화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박격포탄을 보냅니다. 요즘은 드론이 포탄 들고 다니다가 떨궈요. 그치. 거기에 불 붙인다고?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이제 3형식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형식의 초기형은 봉투에 이렇게 집업장치를 열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물에 녹으면서 열이 나고 그 열 가지고 그 음식을 담고 있는 봉다리 자체가 따뜻해집니다.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얘네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3형식 후기형은 안에 물이 들어있는 캡슐을 따로 넣어놓고 밖에서 끈을 잡아당기면 그 물 들어있는 캡슐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화합물과 물이 저절로 반응을 해서 그 밥이 들어있는 용기 자체가 따뜻하게 가열되는 방식. 훨씬 겉으로 방출되는 열량이 적기 때문에. 금메달 따세요. 야구로 금메달 따기는 힘든 것 같고. 운동이 금메달 따가지고 안 가잖아요. 태권도. 태권도도 힘들 것 같아요. 아, 태권도나 양궁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기가 힘들구나. 태권도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설제. 부산에선 정말 보기 힘든 거죠. 쌓인 눈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염화칼슘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열이 나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이 물에 녹았으면 혼합물이잖아. 혼합물의 어느 점은 내려가죠. 그래서 쌓여있는 눈을 녹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냉각팩도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염화암모늄 물에 녹이면 열을 흡수한다. 이런 걸로 온도를 내리는 반응들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100%죠. 이게 발열인지 흡열인지 구별하는 문제겠지. 자, 143쪽이랑 일단 143쪽에 8번, 9번 풀어보세요. 추가 문제는 선생님이 좀 갖다 줄게요.